네, 쌉을 이용한 간단한 GBR 수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술할 부위는 12번 순측으로 연조직과 본이 많이 흡수된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과량의 GBR을 할 때는 인시전 라인을 상악에서는 중앙에 넣기보다는 과하게 부착선을 1mm 이상은 포함했지만 가능한 협측에 인시전을 주는 게 매우 좋습니다. 수직 절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순협측에 치우친 인시전 라인은 추후에 과량의 GBR을 냈을 때 고개 측의 플랩이 들리면서 인시전 라인이 중앙으로 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플랩을 열었을 때 우리가 본 디펙트 양상을 본다면 수직적, 수평적으로 상당한 본 디펙트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발치한 이후에 협측으로는 순협측으로 4mm 정도의 본이 높고요. 수직적으로는 1mm 이상의 본이 높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는 현재 잇몸의 두께보다는 인접치의 치연연이라든지 치연연 1mm 하방에 세멘토 에나멜 정션 하방 4mm 정도를 맞춰서 심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빨리 임플란트를 심어 보겠습니다. 자, 12번이기 때문에 가능한 SCRP 홀을 구개측으로 낼 수 있도록 위치를 잡으려고 메조 디스탈은 중앙, 아코 팔라탈은 가능한 구개측에 위치시키게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픽처 심는 거는 과하게 힘을 주어서 드릴링을 한다기보다는 본이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서 심는 게 본 히팅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식립 깊이에 대해서 본인이 7.5mm를 심고 싶다라면 그보다 한 단계 긴 사이즈 8.5mm 정도까지 드릴링을 해야 안정적으로 7mm의 픽처를 위치시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토퍼까지 드릴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드릴링이 치조골 상방이 일레귤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7mm, 8.5 정확하게 드릴링 된다기보다는 그보다 짧게 드릴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본이 매우 단단한 D1본에 가깝기 때문에 4mm 픽처를 식립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인접치에 걸릴 때는 이렇게 드릴 익스텐션을 이용하신다면 훨씬 손쉽게 수술을 하실 수 있고요. 자, 11.5mm까지 드릴링을 마친 상태고요. 4의 7mm 임플란트를 식립해 보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역시 드릴링 할 때랑 똑같습니다. 인접치의 서비컬 라인 안쪽으로 2mm는 들어가는지, 메디오 디스탈이 치아의 중앙 정도인지, 특히 2번은 3번으로 살짝 5도 정도 기울이는 게 SCRP를 구개측에 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니까 최대한. 자, 지금 뼈가 매우 단단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은 이미 얻었고요. 자, 이제 토크렌치로 이제 정확한 식립 깊이를 맞춰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늘 말씀드리듯이 임플란트의 픽처의 탑의 위치가 결론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나중에 임플란트의 수직적 바이로직 위드스에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인접치에 4mm 힐링 쌉 202040입니다. 202040이란 뜻이 하방의 커프가 2mm고요. 상방의 어퍼 파트가 2mm 해서 4mm 힐링입니다. 4mm 힐링이 나오고요. 이거를 식립 위치에 꽂아 봅니다. 저는 이렇게 꽂았을 때 인접치의 CEJ 라인과 이게 비슷하면 됐습니다. 왜? 인접치의 CEJ 라인 하방 4mm에 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식립 깊이는 충분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본 디펙트 양상을 보자면 순측으로 스레드가 한 4개 정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열개 병소에서는 GBR을 통해서 우리가 열개 병소를 극복해 가야 되는데, 상악 전치, 소구치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갈수록 컨케이브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여기 상방 서비컬에 뼈를 많이 쌓아도 멤브레인을 돋고 당기는 순간 뼈는 내려가기 마련이에요. 때문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본텍 같은 걸 이용해서 하방에서 우리가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텍을 박을 때는 우리가 미리 멤브레인을 잘라놓고 본텍을 박습니다.
본텍을 박을 때는 약간 얼반생의 소세지 테크닉을 약간 변형할 건데 바이오 가이드 관련된 늘어나는 멤브레인을 쓰는 게 좋고요. 늘어나는 멤브레인은 수화를 시켰을 때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텍을 박을 때는 저는 수화시키지 않고 본텍을 박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멤브레인을 트리밍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하방으로 갈수록 조금 더 호리병처럼 두껍고 상방으로 갈수록 조금 얇게 이렇게 저는 트리밍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제가 수술을 한다면 저는 프로브를 수술에 많이 쓰고 있는데 프로브로 치아 사이 거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재고 있고요. 멤브레인은 ADM, 메가던 같은 신체 조직인 ADM은 치아에 닿아도 문제가 없지만 그 외 멤브레인은 치아에 닿는 건 치태 감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치아에 가능한 최소 1mm 이상은 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의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구개축으로도 어느 정도 넘어가야만 사실 멤브레인이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고 스테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신고 본이식을 하기 전에 미리 저는 골막이완 절개를 시행합니다. 골막이완 절개는 반드시 가상의 무코징지발 정션을 생각하시고요. 무코징지발 정션 하방에 점막의 안쪽에 있는 골막을 깨끗하게 컷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화치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건 점막이죠. 점막을 늘리려면 점막을 못 늘어나게 하고 있는 골막을 깨끗이 컷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수직절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점막의 신장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넣을 수 있어요. 점막을 보고 밖에서 골막이완 절개를 할 부위를 봅니다. 여기서 골막이완 절개하는 위치는 무코징지발 정션은 하방이 좋은데 너무 깊지 않은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깊게 넣는다면 시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홀딩 수처를 생각한다면 홀딩 수처는 구개측에서 따고 골막이완 절개 하방에서 한번 골막을 수평으로 다시 따야 되는데 너무 깊은 골막 절개 하방으로 수처를 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능한 상방에서 세 블레이드로 블레이드의 날의 길이가 보통 1mm입니다. 골막의 두께가 0.5mm거든요. 그래서 블레이드가 절반 정도만 잠기게. 세 블레이드로 한 번 이렇게 따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번만 따면 그 뒤는 세 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골막이완 절개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골막이완 절개가 극강에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면 수평절개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직절개를 넣습니다. 하지만 수평절개로도 어느 정도의 신장량을 얻을 수 있고 이거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럼 이런 부위를 살짝 반드시 세 칼로 쓰시고요. 천천히 안쪽에서 바깥쪽, 바깥쪽에서 안쪽 이렇게 한 번에 쭉 끊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은 부위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든 부위를 수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골막이완 절개가 끝난 상태에서 멤브레인을 가볍게 대봅니다. 이 정도에서 자 여기에 하방의 본텍은 GBRR 본 하방에 사운드문에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쌉의 구멍을 여기 멤브레인의 구멍을 뚫어 가지고 상방에 꽂는 방식으로 얼바나 소세지 테크닉을 약간 변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2mm 멤브레인 펀치입니다. 왜 2mm 멤브레인 펀치를 쓰냐면 쌉의 어퍼 파트가 2.2mm 직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사이즈가 2mm 멤브레인 펀치고요. 2mm 멤브레인 펀치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뚫어 넣습니다. 이게 나중에 쌉 어퍼 파트에 걸릴 부분이고요. 이게 구개측으로 들어갈 부분입니다. 이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게 도리어 이게 남음으로써 더 마찰력을 이용해서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하방에 본텍을 박을 건데 본텍을 박을 때는 그냥 박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D1본 또는 코티컬이 너무 센 하악이라면 반드시 프리드릴링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프리드릴링은 이런 아말감 핀벌을 이용하고요. 실제로 해보면 너무 짧기 때문에 드릴 익스텐션에 꽂아가지고 프리드릴링을 제가 박을 부위에 미리 해놓겠습니다. 자, 식립 모드로 두시고요. 반드시 인접지의 루트 모양을 보시고 루트를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 하방에 좌우에 2개 정도 프리드릴링을 저는 하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프리드릴링을 하지 않고 코티컬이 단단한 부위에 본텍을 박다가 본텍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본텍이 쉽게 들어가지 않고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프리드릴링을 한 사진 상태를 보여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아말감 핀버로 이런 식으로 프리드릴링을 미리 해놓은 상태고요. 자, 본텍을 박을 때는 다양한 본텍이 출시되는데 3.5mm 정도 무난합니다. 만약에 FGG를 본텍으로 한다면 5mm 이상의 본텍이 필요하고요. 한 3.5mm가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본텍을 꺼집어내고요.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을 위치시키고요. 제가 실전에 수술할 때는 살짝 벌려서 본텍의 박을 부위, 즉 프리드릴링 한 데가 어딘지를 확인하고요. 자, 본텍을 칠 때는 경쾌하게 따당땅 한 번 더. 자, 여기서 본텍을 뺄 때 디테일을 알려드린다면 그냥 빼다가 본텍이 빠질 수도 있어요. 본텍 홀드에 따라 다른데 여기 홈이 있는데 여기 홈에 15C 블레이드 같은 걸 꽂고 뺀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뺄 수 있습니다. 자, 본텍 박혔죠? 하나 더 박아 보겠습니다. 자, 항상 본텍을 박을 때 이 본텍이 플랩 안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어시선 때일 때는 이 순간에는 좀 많이 긴장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본텍을 박을 겁니다. 여기 역시도 반드시 플랩을 열어, 저는 미리 수술용 샤프나 연필로 한번 찍어 봅니다. 사실 어딘지 찍어보고, 대략 이 정도 같아요. 자, 잘 박힌 것 같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반쌤처럼 본텍을 6개, 7개 박을 수가 없다면 이렇게 본 디펙트가 컨케이브한 상악 전치부, 소구치부에서는 하방에 본텍을 좌우로 2개 정도 GBR 공간 하방 사운드한 본에 박습니다. 이렇게 박고 상방에 디코티피케이션을 할 겁니다. 디코티피케이션을 하고 뼈의식까지 하겠습니다. 디코티피케이션은 몹시바 같은 교정용 스크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본 스크류 프리드릴링 바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걸 다양하게 하십니다. 사실 제가 진짜 만약에 환자에게 수술을 한다면 디코티피케이션은 전 드릴링 전에 합니다. 왜냐하면 디코티피케이션을 식립 이후에 한다면 픽처에 좀 신경 쓰이죠. 사실 저는 충분한 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GBR의 안지오제네시스 혈행 공급은 코티컬 안쪽에 있는 해면골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코티컬은 다 날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수술을 좀 보신다면 플랩 골마기한 절개 하셨고요. 본텍 박았고요. 스페이스 메이킹을 위해서 준비했고 안지오제네시스를 위해서 디코티피케이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뼈는 콜라겐 본입니다. 콜라겐 본은 장점이 있다면 우리가 옛날에 PRP를 믹싱해서 이렇게 뻣뻣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미리 나와 있는 콜라겐나이즈가 되어 있는 본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종골이 콜라겐 본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콜라겐 본은 너무 많이 소화하실 필요는 없고요. 적당량 소화하셔가지고 요거를 자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수평하게 자르는 것보다 우리가 임플란트에 어디에 GBR을 많이 하죠? 경부에 GBR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의도하게 자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평행하게 자르지 않았고요. 내가 임플란트에 GBR 할 부위의 경부 쪽을 조금 더 두껍게 잘랐습니다. 그렇게 자른 본을 여기 경부에 맞춰서 넣는 거죠. 자, 이렇게 넣고 다져도 되고 안 다져도 됩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약간 수화시키면 좋거든요. 요거를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어나는 멤브레인의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수화가 될 때, 자, 어디까지 늘어나나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바이오가이드 같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죠. 저는 마이디스라는 제품도 많이 쓰고요. 대용으로 늘어나는 멤브레인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 이게 핵심 포인트죠. 구멍에 멤브레인이 너무 쉽게 꽂히고요. 이걸 살짝 구개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협측에 뼈이식과 멤브레인을 당겨서 이렇게 고정을 얻었어요. 자, 홀딩 수처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홀딩 수처를 추가한다는 건 제가 넣어놓은 이식제와 멤브레인의 고정이 좀 불안하다고 하다면 구개에서 따서 골막 하방에 넣는 것 같고요. 홀딩 수처를 추가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 하방 본텍 2개와 상방 삽에 구멍을 미리 뚫어놔서 멤브레인 펀치로 2mm를 뚫어서 늘어나는 멤브레인을 꽂는 것만으로도 얼반 선생님의 소시지 테크닉에 비슷한 3점으로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수치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수 있다면 모든 수술에 CTG를 하고 있습니다. 자, CTG는 이런
트랩핀버를 이용해도 되고요. 트랩핀버가 아니라 뭘 써도 상관없어요. 블레이드를 써도 되고, 트랩핀버는 이건 직경 8mm입니다. 직경 8mm인데 직경 10mm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10mm 이상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10mm를 쓰는 게 좋고, 쉔크가 짧은 게 구치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환자분한테 역회전으로 먼저 결절부를 살짝 돌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50rpm에 무주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기구에서 언컨트롤드 무브먼트를 최대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물 뿌리지 않고 보고, 그래서 위치가 역회전으로 인덴테이션이 확보가 됐다면 정회전으로 꾹 누릅니다. 어디까지? 이 눈금을 보면서 내가 딸 목적에 맞춰야 되겠죠. 만약에 발적이라면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고요. 뭐 수직적, 수평적, 연조직 정대라면 매우 두꺼워야 되겠죠. 자, 보시면 실제로 환자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는 열의 하나고요. 봉까지 가야 뚝 떨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는 저는 어느 정도 파샬로 해가지고 블레이드로 이렇게 옆으로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뚝 떨어졌죠? 좋아요. 뚝 떨어지면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죠? 간단하게 물을 뿌립니다. 마르면 안 돼요. 연조직은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보관은 물을 뿌리고 꺼지에 담그는 것도 중요하고, DAP를 할 거예요. 상방에 있는 에피는 절대 플랩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플랩 안에 들어간 상피는 하방 증식으로 치준항을 만들 수 있고, 한번 만들어진 치준항은 지 혼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자, 이때 상방의 상피의 두께는 0.5mm 내외라 보시고 블레이드가 비쳐야 돼요. 이게 비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상피 직하방 연조직이 가장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걸 에피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DAP된 덴산 CT고요. 구개측 같은 경우는 이걸 뒤집었을 때 지방이나 선조직이 있어요. 노란색. 그런 친구들도 치유에 방해가 되고 수축량이 많기 때문에 잘라주지만, 구개측과 다르게 결절부의 가장 큰 장점은 하방에 지방 선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여기 삽에 어떻게 꽂을까? 첫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냥 블레이드로 이렇게 칼집을 하나 내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블레이드로 칼집을 하나 냈고요. 이런 느낌인 거죠. 고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꽂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간단한 CTG의 가장 핵심은 로컬라이제이션, 스초로 원래 원하는 위치에 CT를 고정해야 되는데 삽에 꽂는 것만으로도 되고요. 자, 만약 삽이 2040이야, 높이가 낮아, 잘 안 꽂힌다 이러면 저는 요즘은 귀찮으니까 꽂는 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팩맨 테크닉이라고 입을 벌립니다. 입을 벌려서 주로 저는 순협측에 잇몸을 이식하는 걸 선호합니다. 하지만 팩맨 입을 벌리면서 인접에 파필라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삽을 이용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건 GBR 할 때 특별하게 홀딩 수채를 이용하지 않고도 하방의 본텍 2개와 꽂는 것만으로도 이제 GBR 부위의 스테빌리티를 얻었고요. 이식한 연조직을 상방 삽에 꽂는 것만으로도 수치 없이 CTG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찢어졌지만 수치까지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